안녕하세요. 최채영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SOC 분야에는 네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 철도 분야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네. 많고 네. 지난번에는 물론 이슈가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했는데 네. 지금 철도 사업이 워낙에 활발한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철도 사업을 네. 한번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한기 기자 말대로 저희가 좀 SOC 시장에도 좀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뭐 제 생각에도 좀 다시 한번 좀 철도 사업을 좀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철도 사업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번에는 좀 그 소개 범위를 좀 서울 내로 제한할 좀 계획인데요. 일단 뭐 먼저 서울시 경전철 현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그 경전철 사업은요 약 10개입니다. 1호 사업은 우이 신설선이고요. 2호 사업은 신림선입니다. 여기에 또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위례선하고 동북선이 있는데요. 뭐 위례선은 그 지상위를 달리는 그 노면전차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노면전차 트램이라고 하는데요. 22년 11월달에 뭐 위례선 뭐 한신공영이 11월에 착공을 해서 25년 9월에 개통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트램 내용을 보게 되면 위례선은 뭐 5.4km의 노면전차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례선 역시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좀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예, 경전철은 공식 명칭은 경량전철입니다. 경전철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중전철과 버스 사이의 수송 능력을 가지는 교통수단, 궤도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형 전철이나 트램, 모노레일, 궤도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도 이 경전철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해서 용인 에버라인과 의정부 경전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경전철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행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등에 자주 타는 서울 지하철은 중전철입니다. 경전철은 중전철보다 크기가 작고 승객 수송 규모가 적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예. 그리고 동북선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관련 보도도 계속 틈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동북선 개통은 언제가 될까요? 네, 일단 동북선을 먼저 좀 소개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동북선은 일단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을 간통해서 성동구 왕십리와 뭐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그 노선인데요. 일단 착공식은 2019년 10월달에 했고요. 실착공은 2021년 2월에 했는데요. 착공식 당시에는 뭐 올해 말이죠. 24년 말에는 개통이 가능할 거라는 뭐 예상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후에 좀 뭐 금융주선 이슈나 뭐 토지보상 문제로 각종 논란에 좀 얽히면서 개통이 계속 좀 늦어졌어요. 이제 26년 7월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현재 공정률을 보면 뭐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하면은 네. 저희 속풀이에서도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이제 착공 단계에 있는 경전철에서는 이제 위례 신사선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죠, 예예.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이제 사안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죠. 이게 네. 뭐 어디가 시공하는 건지 네. 사업이 가긴 가는 건지 너무 헷갈려요.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안이 너무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최근의 소식을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최근 이제 그 재추진 의지를 좀 분명히 드러낸 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 3일 날 위례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서 위례 신사선 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자리가 좀 있었는데요. 뭐 시장은 이 자리에서 8월 달에 좀 민간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게 좀 약속을 좀 하셨는데요. 다음 8월 달에 사업자 재공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사업자가 원래 GS건설이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6월 달에 이제 GS건설이 위례 신사선 사업에 대한 사업 권한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속 조치고, 근데 원래 이 사업자 재공고도 원래는 좀 9월이었는데 좀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좀 강력히 원하는 만큼 좀 최대한 앞당겨서 다음 달로 하겠다라고 일단 좀 약속을 한 거고요. 계획대로 다음 달에 이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오게 되면 뭐 빠르면 뭐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연내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게 그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8월에 공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네. 기존에 하던 민자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네. 건가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사업자 재공고라는 얘기는 지금 일단 민자 방식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그 좀 방침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정 공고에 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유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사업자 선정이나 일정이 늦어질 텐데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서울시가 바로 재정 투입을 전환을 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다음 달 이 공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공고 때까지 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금 이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좀 빠르게 건설하겠다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공고를 하면은 네네. 물가 상승도 있고 그쵸, 그리고 예.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있고 하는데 그쵸, 예. 사업비를 이전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있죠, 예. 네. GS건설이 다시 한번 이제 우선 협상자로 예.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한 건가요? 좀 애매하게 하지만 물론 이런 상으로는 이제 가능하죠. 어, 근데 이제 위례 신사선도 사람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일이다 보니 저희가 흔히 이제 괘씸죄라고 하죠.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시 뭐 GS건설을 좀 선정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고요. 뭐 진짜 마땅한 사업자가 없다면 뭐 GS건설과 다시 협상이 뭐 가능하겠지만 사실 좀 지금은 좀 힘들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좀 지배적입니다. GS건설 컨소시엄에서 같이 활동했던 뭐 대우건설, 뭐 태영건설, 대법건설 등도 아마 그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소프리에서는 이제 위례 신사선이랑 묶어서 설명했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쵸, 예. 서부선인데요. 네, 서부선도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인데 제 기억에는 같이 사업비 이슈에 좀 묶여 있었어요. 위례 그쵸, 예. 신사선처럼.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지금도 좀 부진한 같은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위례 신사선도 뭐 급박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서부선도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좀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협상을 못 끝내고 있어요. 뭐 서부선보다 뭐 더 늦게 출발한 대장홍대선 얼마나 뭐 다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뭐 지금 착착 절차를 밟아서 좀 올해 말 착공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뭐 사실 대장홍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좀 거북이 같은 노선이죠. 사실 아직까지 협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역시 서부인데 역시 좀 사업비가 이슈인데요. 뭐 서울시가 두산건설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의견이 많이 좀 좁혀져서 그 이제 사업비에 대한 간격이 좀 50억 원으로 많이 좀 줄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 좁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더 나가서 뭐 이제 서울 그 민재 사업이긴 하지만 약간의 재정이 투입되긴 하는데 좀 재정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도 좀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 이 협상이 좀 뭐 당장은 밝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난 4월이죠. 총선에서 이제 서부선이랑 같이 그 지역의 교통 개선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게 예, 예. 강북 횡단선인데 그쵸 예, 나왔죠. 이후에는 이제 좋은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중요한 교통 노선이 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만 쓰인 건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이한기 기자 말대로 좀 강북 횡단선은 그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노선인데요. 이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또 역시 이 사업도 현재로서는 좀 안개 속인데요. 뭐 일단 지금 지난 6월달에 좀 진행이 됐죠. 뭐 기획재정부 주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노선이 지금 산악 구간을 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일반 이제 뭐 땅에 있는 것보다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그 공사를 지었고 난 이후에 예상 좀 그 이용자 수가 좀 적다 보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고 좀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타 탈락 이후에 서울시가 현재 좀 새로운 노선을 준비해서 뭐 재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뭐 입장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뜻대로 될지는 의문인데요. 뭐 현재 그 서울시가 이제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노선 용역을 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한다고 해도 아마 1년 이상의 소요가 아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나 다시 예타 뭐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당장 뭐 내년에 된다, 뭐 내후년에 된다라고 좀 말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 네. 보면 네. 뭐 사업 지연된다 네. 아니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네. 뭐 지금 다 이제 이런 얘기 아무런 얘기들밖에 없었어요. 이 경전철 보면은 네. 그럼 조금 밝은 얘기, 좀 긍정적인 얘기는 뭐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뭐 이제 뭐 어둠이 있으면 이제 뭐 빛이 있으니까요. 이제 물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준 좀 대표적인 사업이 면목선인데요. 좀 앞서 제가 강북 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면목선은 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목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좀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가 약 9km의 경제선 노선인데요. 12개 역으로 좀 구성이 될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서울 지하철 7호선은 면목역을 이렇게 좀 환승이 가능할 거고 추후에는 GTX-B
시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 노선이에요. 청량역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이 예태를 통과했기 때문에 GTX B나 C 노선 같은 이제 그런 소요등을 보고 아, 이 노선이면 추후 생기면 충분히 연계교통을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는 이제 좀 기본 계획 뭐 수립이나 뭐 실시 설계 등 뭐 후속 조처를 추진해서 좀 조기 개통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가 딱 이때까지는 그러면 착공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요. 제가 따져보면 뭐 기본 계획 수립이 아마 1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건설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감안해 보면 2028년 정도나 돼야 빠르면 착공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또 다른 노선은 없는지도 네.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경전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구로에는 신구로선이라는 원래 노선이 원래 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신구로선도 좀 결과적으로 좀 추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대우건설이 좀 새로운 이제 그 경인선, 원래 경인선이 약간 좀 그 차량기지 이슈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우건설이 새로운 경인선을 좀 민재 방식으로 좀 구축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노선 안에 신구로선 노선과 같이 이렇게 좀 혼합을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절반의 신구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은평에서는 또 고양 은평선이라는 신규 노선이 좀 추진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 뭐 소프트에서 소개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소개했던 내용을 저희가 뭐 서부서라고 직결하는 방식으로 거의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좀 소개를 했는데 사실 고양 은평선도 좀 서부선이 좀 추진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뭐 고양 은평선 플러스 서부선 해가지고 뭐 수도권 서쪽 인프라 개선에 아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수도권 서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양천구 쪽에서 네네. 그 목동선 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감이 크다고 그쵸, 예. 들었는데 예. 그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뭐 목동선도 좀 답답하긴 한데 목동선도 좀 경제성 부족으로 좀 10년 넘게 좀 표류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뭐 좀 최근에 좀 이런 모습 때문에 양천구에서 서울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좀 이 자리에서 이제 양천구 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참 뭐 이슈긴 하지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좀 재건축이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일대에 뭐 신정동 아파트들도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이제 그 가구수가 늘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들도 늘게 될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좀 목동선 구축이 시급하다고 좀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일단 뭐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좀 목동선 추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 안 하는 노선 중에 또 서울 관악구에 좀 난곡선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난곡선. 예, 이 노선 역시 좀 지금은 당장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힘든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전철 노선입니다. 이번 속풀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경전철 노선들을 네네. 굉장히 빠르게 한 번씩 이제 좀 짚어봤습니다. 네네.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네. 굉장히 발빠르게 네.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그 다음은 최 차장의 AS 시간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좀 현장 출로 다녀왔었죠. 6월달에 좀 다녀온 GTX A 구성역이 예정대로 6월 29일 날 개통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가봤는데 뭐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편도 문을 닫을까 하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예, 감사합니다.